국민의힘이 397억을 토해낼 위기입니다. 윤석열은 무기징역, 징역 7년, 그리고 명태균과 짜고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받아챙긴 혐의로 징역 4년이 추가 구형됐습니다. 6월 23일 이진관 판사의 선고로 유죄가 확정되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계엄을 옹호하고 지금도 측근들을 지방선거에 내보내는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 비용 397억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미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흔들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입니다. 이 내용은 당선 무효형 아닙니까?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선 무효되면 국민의힘에게 갔던 돈 국가보전금 얼마입니까? 425억 중에서 397억 갔습니다. 397억 다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어요. 종합특검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 추구에 활용했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윤석열, 명태균 관련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오늘 구형이 있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4년, 그리고 명태균에 대해서는 3년이 구형이 됐고요. 요거는 참고로 김건희는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네. 이거 만약에 진짜로 유죄가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선거비용 400억 374억, 397억. 397억 이거 토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발. 제발. 당해쳐야지 뭐. 네.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이번에 요건이 실제로 윤석열에게 이제 무상으로 제공됐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맞는데 왜 김건희는 1심과 2심에서 이게 관계가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 남편이 대통령이고 배우자니까 남편은 공직자잖아요. 네? 타인이 아니라 공직자의 공범이면 공범이 되거든요. 이런 데서 다 피해갔는데 이진관 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아예 흔들어 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공정, 상식, 법치 강조를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너가 지금 했던 거는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근본적으로 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단죄를 했는데 자, 요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이제 구형량과 선고량이 이제 6월 달에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작은 특검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것을 이제 이진관 부장이 이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397억 바로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 예.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했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방송에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상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면.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네. 예.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만 아니 명. 내가 저기다가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그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는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예.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오케이.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5월 9일 날 10시 19분 이런 통화가 하셨잖아요. 명태균 씨가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일하되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이게 이제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월 9일 10시 19분이니까 명태균은 이전에 5월 8일 정도에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을까요? 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5월 9일자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최종 정리가 된 거죠. 네. 근데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시에 명태균 씨가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39분, 그날 오후 3시 37분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날 5월 10일 날 공천이 이제 발표될 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 만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얘기가 없습니까? 그날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 일단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예. 네. 그리고 선거 운동에 관련해서 이제 차질 없게 하라는 그런 말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공천이 발표돼야만이 이제 최종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5월 10일 날 공관위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추가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바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천이 된 다음에 고맙다고 전화를 하거나 그런 내용 들은 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을 저한테 따로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81회 여론조사를 할 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협조하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했던 거죠. 네,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명세서 만들려고 할 때 네. 준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명세서를 만들어라. 그게 2월 28일 날 줄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최초 작성했던 날짜가 3월 14일 날 그 내역서를 만들었고 갖고 가신 게 이제 3월 20날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고 21일 날 그 내역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준다고 한다는 말이 언제 했다고요? 2월 28일 날. 2월 28일 네. 날. 예. 그럼 2월 28일은 3월 9일 대선 전이네요. 면밀 조사 들어갈 때 딱 그 네. 시기입니다. 그때 이미 돈을 준다고 한다 그랬단 말이죠. 다 챙겨주려고 한다. 네. 누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러니까 두 분으로 생각을 누가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당시에 이제 저희 보고서가 윤석열 측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챙겨준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록을 보면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두 팀이 있었잖아요. 네. 팀 김건희, 팀 김건희에 이준석, 명태균, 김종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팀 장제원 팀에 이른바 뭐 이철규, 윤한홍, 권성동 등 이 찐윤 팀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폰에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 관련되는 내용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형제 정도 사이다. 그러면은 녹취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정도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녹취는 다 있어요. 저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일부를 김소영 변호사가 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의 예지발이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을 그래요?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 얘기잖아요. 윤석열 2년 만에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통령 만들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 얘기부터 끝나버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이준석이 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든 국수본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탈탈 털 수밖에 없을 거다. 탈탈 안 털고는 소위 자기들의 미래의 어떤 수사 권한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타겟팅은 명확한 거죠.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여기를 탈탈 털 수밖에 없을 거다. 탈탈 턴다는 얘기는 뭐 없는 거 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있는 내용들을 털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는데 그것이 진짜 합당한 방식의 소위 선거운동 방식으로 된 거냐. 저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다면 뭔가 여기에는 작업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오죽하면 그 다음에 윤석열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이 대선 경선 과정에 이 문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시뮬레이션은 오세훈, 이준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문제가 되는데 이준석과 오세훈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윤석열도 문제가 없는 거지. 전 그래서 저는 뭐 진실은 밝혀지겠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좀 짜증나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큰 폭탄이 될 수 있는 게요.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다 아웃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안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거야말로 위헌 정당 소속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정당 해산. 지금 내란죄 문제인데요. 내란죄 문제를 제가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게 당이 공식적으로 내란 기획에 참여했다거나, 그 다음에 당이 공식적으로 강령에다가 군사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한은 개인 외에는 쉽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근데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게 대선 후보 선거 조작으로 됐다.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광역시도지사들 전부 다 선거 조작으로 후보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통진당 해산 사태였던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조작으로 통진당이 해체된 상황. 그것과 거의 유사해지고요. 그것보다 사실 더 큰 건이에요. 매우 심각한 거죠. 네, 매우 심각한 건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될 소지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네, 자기가 그렇죠. 모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준석 의원이 그때 주장하기를 김건희 씨는 공천에 개입한 게 맞지? 나랑 대화한 게 엄청 많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당대표였던 자기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알고 있는 건지 들어준 건지 김건희의 의견을 수용을 해준 건지 알 수 없죠. 같이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명태균 씨 현금폰엔 사실은 명태균 씨가 나중에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다 녹음을 해놓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준석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 PC 포렌식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아시잖아요. 그 소위 그 책임 당원들 투표에서 소위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됐던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25%인가를 이기는 게 나온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네. 국민 여론은 반대예요. 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오히려 윤석열이 국민 여론에서 더 높고 소위 책임 당원 문제가 관련해서 뭐 비슷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비상식적인 상황이 상식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 부정의 의혹이 있다라고
거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명태균이 했던 여러 가지의 정황이나 객관적으로 나오는 사실을 보면 여론을 조작하거나 경선 과정을 조작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를 완전히 왜곡시켜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당은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좀 위헌적인 정당으로서 해산 사유가 가능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갈 수 있죠. 아까 그 박진영 평론가가 말한 것 중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선거 부정이 없었으면은 훨씬 더 큰 표차로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부정선거라고 그랬다잖아요. 그 큰 표차로 이긴다는 거의 근거가 바로 명태균 씨가 자기에게 해준 비공개 여론조사예요, 사실은. 6%에서 7% 이긴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가 이게 맞는 건데 왜 얘네들은 실제 해보니까 이렇게 조금 나왔지?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내용이 계속해서 그 핸드폰에 다 저장이 사실은 되어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선거 조작의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께에 넘어가서 실수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특히 그 안심번호를 시군구 단위까지 쪼개서 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지역위원장, 현역 국회의원들의 다수의 지지를 얻는 사람 윤석열이었어요. 지역위원장들은 시군구 단위로 쪼개진 전화번호 대충 보면 누군지 다 압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사전에 AR에서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 동그라미 꼽혀 세명하면은 지역위원장들이 다 영향력 미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선관위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이 스스로 방화벽 허물어라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방화벽도 너무 쉽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 그런 정보를 듣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 그리고 선관위도 이제는 반격을 꾀할 때가 됐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정도까지 얘기해 드렸고요. 지금 개혁신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의원이 자신이 대선에 나가겠다는 그 꿈과 명태균 씨와의 약속을 생각해서 지금 상황을 좀 어지럽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명태균과 국민의힘의 역학관계. 자, 어제 서울시 상대 국정감사가 있었죠. 자, 이 자리에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출석을 했는데 자,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서 오늘까지 정치권의 화제가 됐습니다. 자, 특히 그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발언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러자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명태균을 보니 오세훈 다음 서울시장 어렵겠다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인 오 시장을 명태균 씨가 대신 공격해줬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자, 반면에 오 시장도 바로 여당은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주로 국민의힘 측의 인사들을 도왔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명 씨가 하는 말들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을 난감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자주 나왔는데 자, 바로 한번 보고 가시죠.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그런데 더 나쁜 사람들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뭐라고 사기꾼이고 정가자고 하면서 수없이 몰아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이죠.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한테 여러 차례 좀 차분해달라, 자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 자, 명태균 씨는 오늘 강원도 국감에서도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자, 민주당에선 김진태 지사에게 명태균 씨와 뭐 도지사 업무를 상의하느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고 김 지사는 원래 알던 사람이라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왔잖아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계속 난감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이었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는데 자, 바로 이때부터 국민의힘이 난감해질 상황이 예측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법 통과 직전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했던 발언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명태균 특검법에서 명태균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았으면 좀 잘해주지 그랬어요. 왜 갑자기 안면을 바꿔갖고 명태균을 화가 나게 해서 특검을 요청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